안녕하십니까, 공역 강사 최창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완성 유형 연습 55페이지에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 김유정의 봄봄이라는 소설은 일단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작품입니다. 지금 김유정 작품이 모두 3번 나왔거든요. 몇 번 언제 나왔냐면 2000학년도 수능의 동백꽃. 이제 요게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수능 봤던 기출지문입니다. 나이를 까게 되는 건가요? 나 옛날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07학년도 수능의 만무방. 다 들어본 적 있는 작품들이지, 그지? 만무방.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봄봄. 요렇게 출제가 됐는데 지금 올해 수능 특강에는 이 김유정 작품이 이거 말고 수능 특강에 금 따는 콩밭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저랑 같이 했죠. 이제 수제 나오고 영식이 나오고 하는. 그래서 금 따는 콩밭이라는 요 작품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이 네 작품 다 중요하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는 금 따는 콩밭 요게 가장 이제 김유정 작품 여기 지금 이 두 작품이 들어 있긴 한데 이 중에서는 금 따는 콩밭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오히려 이제 봄봄은 지금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런 마음이 있긴 한데요. 의외로 봄봄이 나올 수 있으면 이 작품은 좀 봄봄이라는 작품은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자세히 잘 봐야 되는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이 작품을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 작품은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중간중간에 지금 내용들이 중략되고 사라지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날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왜 이런 게 나오지? 이제 처음 읽었던 친구들은 아마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조금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여기는 이 작품을 조금 읽어보는 게 오히려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이 소설은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한 다음에 지금 이 소설 요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주인공은 나고요. 나는 지금 점수인의 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갔어요. 자, 이제 이 이야기 시작은 3년 7개월 전입니다. 3년 7개월 전에 뭘 하기로 했냐면 성례를 하기로 하고 여기에 결혼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대릴 사위로 들어왔어요. 계약은 뭐였냐면 점순이가 잘하면 결혼시켜 준다는 거였어요. 자, 그랬는데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결혼은 시켜주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점순이가 크면 결혼시켜 주마의 크면이 당연히 지금 나는 나이가 차면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이 장인은 키가 크면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점순이는 안타깝게도 성장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요. 키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키 때문에 결혼 못 시켜주겠다고 계속 그렇게 돌리는 거야.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작년 봄입니다. 작년 봄에 이제 여기 이제 중간에도 나오지만 작년 봄에 있었던 일이 여기는 지금 중간에도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트집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제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도 못 하고 결혼을 시켜줄 생각이 없고 벌써 2년 7개월에 일했는데 아무것도 들려오는 소식은 없고 그래서 민기적 됐어. 이때 여기는 이 장인이 와가지고 나한테 돌멩이를 던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돌 때문에 내 발목이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그 부러진 발목 때문에 아파가지고 며칠 동안 일을 안 했더니 일이 밀리겠지.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지금 문제는 장인인데 여기는 이 장인이라는 사람은 여기는 이 대릴 사위를 뭐로 생각하냐면 머슴 정도로 인식한다는 게 문제인 거야. 내가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고. 그런데 일을 안 하니까 일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했냐면 이제 작년 봄에 이제 장인과 이제 일종의 약간의 싸움이 있었어. 그 싸움의 결과 성례를 다시 꺼내 들어서 회유해요. 하지만 결과 작년 가을입니다. 작년 가을에 결국 성례는 이루어지지 못했어. 그리고 이제 올해 봄이 된 거야. 이해됐죠? 이러다 이제 올해 봄이 된 겁니다. 자, 올해 봄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이 올해 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올해 봄에도 계속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겠지. 근데 결혼시켜주지 않고 그러다가 지금으로부터 3일 전 내가 좀 마음이 좀 울적해가지고 소 먹이나 줄까 하고 뒷동산에 올랐다가 우연히 점순이와 대화를 나누게 돼요. 점순이가 밥상을 갖고 오는데 평소때 같으면 밥상만 내려놓고 가라이가 가지 않고 옆에서 쭈뼛쭈뼛 서 있다가 나한테 한다는 말이 왜 결혼시켜달라고 안 하냐, 결혼시키라고 얘기를 해달라 하고 점순이가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점순이가 충동질을 하고 그 점순이의 충동질 때문에 어제 다시 장인과 싸워요. 근데 이제 이 장인과의 싸움은 이제 뭘로 끝나냐면 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구장은 마을 이장입니다. 구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중재해 준 거야. 뭐 사실은 중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나를 위협했죠. 너 계속 그런 식이면 감옥 간다. 너 징역 가기 싫으면 일해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구장의 중재를 받아요. 구장의 중재를 받아. 그래서 다시 일하기로 했는데 자, 이제 오늘 아침입니다. 이 오늘 아침에 다시 점순이의 충동질이 이어지는 거야. 이때 점순이의 충동질의 내용은 뭐냐면 나를 바보라고 했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바보라고 했고 수염이라도 잡아 뽑아버리지 그랬어 라고 아버지의 수염을 잡아 뽑으라는 얘기를 해요. 당연히 지금 여기서 남편이 될 나는 아내한테 이렇게 무시받는 거 싫잖아. 아니 나보고 바보라니. 그래서 결국 다시 장인과 싸우게 됩니다. 장인과 싸움이 나고 마지막에 화해를 한다는 내용이 여기 있는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 결국에 이 화해도 결국 성례라는 것으로 회유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물어볼게. 여기서 성례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잘 들어봐. 장인은 여기서 머슴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랬잖아. 여기 지금 잘 보시면 이 장인한테는 3명의 딸이 있어요. 첫째 딸, 1번 딸, 그 다음에 점순이, 그리고 여기에 막내딸.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딸이 셋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대릴사위만 10명이 넘었어. 그 다음에 점순이는 대릴사위가 이미 2명이었고 이때 나는 바로 3번째 대릴사위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대릴사위의 수가 많은 것은, 대릴사위의 수가 많은 것은 최대한 지금 경제적으로 돈을 쓰지 아니하고 인력을 어떻게 이 대릴사위라는 명분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은 결국에 노동력을 확보해서 자기네 집 농사를 지으려는 아주 이기적인 것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셋째 딸 나이가 몇 살이냐면 6살이야. 10살인데 문제는 대리사위를 들으면 10살은 돼야 돼. 그러므로 여기는 주인공 나는 지금 올해는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최소한 셋째 딸이 대리사위를 들어야, 그래야 지금 나를 놓아줄 판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대리사위가 들어올 때까지를 기다려본다면 최소한 4년은 더 있어야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봄마다 이렇게 싸우겠네. 봄마다 결혼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목이 봄봄이야. 이 봄봄의 제목의 의미는 이따 마지막에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요렇게 된다는 요 내용이었다는 걸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서 이 소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소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우리 장인님은, 자, 장인이 나오죠.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그러니까 손버릇이 못됐다는 건 이제 때린다는 얘기지.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이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이놈의 장인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이놈의 장인님은, 잘 봐. 장인은 원래 높여야 될 대상인데 이놈이란 건 지금 이 장인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모순된 호칭을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순된 호칭을 쓰는 것은 일단 표현상의 특징은 해악성을 주기 위한 요소이고, 이거 이따가 한꺼번에 정리를 할 텐데, 해악성을 주기 위한 요소이고, 이것은 결국 장인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요. 됐죠? 자, 계속합니다.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막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자르다 한다. 그러니까 하도 욕을 하니까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라세놓고 욕피리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허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몽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자, 이게 누구? 바로 장인의 직업이에요. 다시 말하면 농촌 사회에서는 일종의 지배층인 거야. 버니 마름이란 욕 잘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이 꼭 됐다. 쉽게 말하면 개새끼 같다는 거죠. 그냥 외양이 꼭 그렇다는 거야. 자기니 닭말이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론 때 품을 안 준다든가 하면 그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자, 자기니 이런 거 안 주면 땅을 뚝뚝 떨어뜨렸대. 진짜 나쁘다. 그죠?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장인이 얼마나 이해타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겠고 이걸 통해서 뭐 하고 있냐면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횡포를 부리고 있죠.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는 놈을 그 땅에 슬쩍 돌아앉는다. 이 바람에 장인님 집 빈 외양간에는 눈깔 커다란 황소한 놈이 절로 엉금엉금 기어들고 독립사람은 그 욕을 다 먹어가면서 가면서도 그래도 굽실굽실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기서 지금 장인에 대한 나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장인에 대한 나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보이고 있어.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이거 행동을 통해서 당시 농촌 사회에 만연했던 마름의 횡포, 당시 농촌 사회에서 만연한 마름의 횡포를 보여주고요. 횡포란 글자가 좀 이상하니까 다시 횡포를 보여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장인의 나의 설명을 통해서 나의 설명을 하는데 여기 생긴 모양이 꼭 호박개 같다고 했으니까 인물을 나름 희화화하고 있어요. 인물을 희화화하는 부분도 있다. 여기 호박개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해학성과 관련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금 이렇게 장인에 대한 나의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지금 이게 마름의 어떤 횡포를 고발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위치를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뭘 강조하냐면 바로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장인님은 나한테 감히 큰 소리 할 게 못 된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이 사람한테 굽신굽신 되지만 나한테는 뭐 한다고? 이런 큰 소리 할 계제가 못 된다. 왜냐하면 뒷생각은 못하고 뺨 한 개를 딱 때려놓고는 장인님은 무색해서 덤덤히 쓴 치만 삼킨다. 난 그 속을 퍽 잘한다. 좀만 있으면 갈도 꺾어야 하고 모도내야 되고 한참 바쁜 때인데 나 일 안 하고 우리 집으로 그냥 가면 고만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렇게 일 안 하고 가버리면 난리가 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나한테 큰 소리 하지 못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가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통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대릴사위를 머슴처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작년 이맘때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과거 회상이에요. 작년 이맘때도 트집을 좀 하니까 늦잠 잔다고 돌멩이를 집어던져서 자는 놈의 발목을 삐게 해놨다. 사나시나 건승끙끙 앓았더니 종당이는 거반 울상이 되지 않았는가. 예, 그만 일어나서 일 좀 해라. 그래야 올가을에 벼 잘 되면 너 장가 들지 않니? 결론적으로 장가 안 들였어. 즉 다시 말하면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면 회유하는 거야. 그래 귀가 번쩍 뜨여서 그날로 일어나서 남이 이틀 품들일 논을 혼자 삶아 놓으니까 장인님도 눈깔이 커다랗게 놀랐다. 그러니까 얘도 바보야. 그냥
야 결혼시켜준다는 말에 아픈 게 아파가지고 야 치료비 내주고 뭐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해주고 있어. 얼마나 바보니. 그럼 정말로 가을에 와서 혼인을 시켜줘야 온 경우가 옳지 않나. 별섬을 척척 들여다 놔도 다른 소리 없고 물동이를 들고 이런 점수인을 담배통을 가리키며 이 자식아 미쳐 커야지. 자 여기서 미쳐 커야지는 키가 커야지 이거야. 저걸 데리고 무슨 혼인한다고 그러니요. 남낯장만 붉게 해주고 그만이다. 혼김에 이놈의 장인님 하고 대딸에 메꿨고 우리 고향으로 내뺄까 꾹꾹 참고 말았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과거의 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 장인을 결혼 못해서 키를 핑계로 아픈 것을 눈을 감고 넌 해라. 난 재밌는 것이 있었으나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다시 어디로 왔냐면 결국 오늘 아침으로 온 겁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점순이의 충동질이 있었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점순이의 충동질 요게 있었고 싸우기 시작한 여기인 거야 현재. 그래서 볼기짝을 후려갈기 적에는 나도 모르는 결에 벌떡이 나서 그 수염을 잡아챘다마는 자 그 수염을 잡아챘어요. 왜? 내 골이 난 것이 아니라 골이 난 건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정말은 아까부터 부엌 뒤 울타리 구멍으로 점순이가 우리들의 꼴을 몰래 엿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염을 잡아챈 거예요. 왜냐하면 수염을 잡아차란 것은 점순이 제 원대로 했으니까 이제 점순이가 퍽 기뻐하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점순이의 지시였다는 거야. 결국 지금 여기 있는 장인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점순이가 잡아채라고 해서 지금 잡아채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지금 점순이의 명령에 얼마나 수동적인 태도의 나를 볼 수 있니? 지시하는 대로 따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점순이를 의식하고 있어. 이 수염을 잡아채는 행동은 점순이를 의식한 행위예요. 가뜩이나 말 한마디 톡톡히 못했다고 바보라는데 자 여기서 바보라는 것도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점순이가 얘기한 거야. 이 말에 맥같이 잠자코 있는 걸 보면 여기서 짜정은 진짜 바보라 할 게 아닌가. 또 점순이도 미워하는 자 점순이가 미워한데 야 아무래도 아버지를 미워하는 딸이 어디 있겠니. 이게 결국 뭐냐면 나의 무지 잘 몰라 나의 오해가 됩니다. 이게 지금 뒤쪽에 가면 아마 문제 4번 문제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지금 오해한 거야. 점순이가 장인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순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까진 놈의 장인님 나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막 때려도 좋지만 사정 봐서 수염만 채고 저기까지 잘 들리도록 이걸 까셀까 보다 하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까셀까 보다 하는 것은 소리를 친 것은 결국 점순이를 의식한 과장된 행동이 되겠죠. 과장된 행동. 장인님은 더 약이 올라서 잡은 지게막대기로 내 어깨를 내려갈겼다. 정신이 다 아찔하여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땐 그때 나도 온몸에 약이 올랐다. 이 녀석의 장인님을 하고 눈에서 불이 펑 나서 그 아래 발 있는 덩 아래로 그대로 떠밀어 굴려버렸다. 좀 있다가 장인님이 씩씩하고 한번 해보려고 기어오르는 걸 얼른 또 때밀어 굴러버렸다. 그러니까 굴려버리는 거야. 기어오르면 굴리고 굴리면 기어오르고 이러기를 한 4-5번 하도 그럴 적마다 불에만 먹고 왜 성년 안 하지요? 자, 불에만 먹고 왜 성년 안 하니?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갈등의 원인.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 하지만 장인님이 선뜻 오냐 내일이라도 상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두었는지도 모른다. 나야 이러면 때린 거나 야 민건 때린 거 아닌가? 근데 얘 때린 게 아니래.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지금 얘 순수하고 순박해. 잘 모르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나 지금 얘가 무지한지 잘 알 수 있지요. 그죠? 무지한지 잘 알 수 있지. 자, 그다음.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 단들을 털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 한 번은 장인님이 헐레벌떡 기어 올라오더니 내 바지가랭이를 요렇게 노리고서 단박 움켜 잡고 매달렸다. 하하. 이제 말은 바지가랭이지만 이제 쉽지 않아 설명하기가. 거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이루어졌냐면 상황의 역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상황의 역전. 됐죠? 매우 해악적인 상황이겠지, 그지? 매우 해악적인 상황. 악 소리를 치고 나는 그만 세상이 다 팽글어 도는 것이 빙장님 빙장님 빙장님. 여기서 빙장님은 이제 장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고, 이 자식 잡아먹어라 잡아먹어, 할아버지 살려줍시오 할아버지. 자, 그래서 여기에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척이나 다급한 상황인 거 알겠죠, 그죠? 다급한 상황 하고 두 팔을 허둥지들 내절 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이제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 쓰러져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놓는다. 더럽다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 그러니까 더럽다 이게 장인님인가는 결국 나의 심리를, 지금 이 순간 하는 나의 심리를 여기다가 직접 서술해주고 있죠, 그죠? 직접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한참을 못 일하고 쩔쩔맸다. 그러다가 얼굴을 드니 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사지가 부르르 떨리면서 나도 엉금엉금 기어가서 장인님의 바짓가랭이를 움켜놨고 어때요? 장인님의 여긴 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다시 재역전된 거야. 상황의 재역전이 된 거예요.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맞은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겠지. 맞아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 진짜 순진해. 얘 진짜 어떡하니. 이게 뭘 착하기는 지금 얘 속여먹는데. 여느 사람이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여기서 사경이란 건 뭐냐면 품삯이야, 품삯. 이런 거 줘서라도 당장 내쫓았지.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찢어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여기서 희연이란 건 담배입니다. 담배 한 봉을 넣어주고 올가을엔 꼭 성례시켜주마. 이것도 지금 뭐하고 있는 거? 회유하는 말이지요. 진짜 말 아니지. 거짓말이지. 이거 거짓말이야. 아마 말고 가서 뒷골에 콩맛이라 얼른 가라라 하고 등을 두들겨줄 사람이 누구냐. 나는 장인이 너무 고마워서 어느덧 눈물이 났다. 점순을 남기고 이제 내쫓기려니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이렇게 맹세하며 프레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프레살야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는 이 말이 여기는 이 소설의 최종 결말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 한 여기서 좀 이상하다, 그지? 여기서 이때는이란 건 어느 때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다시 저기 저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부분. 저기 저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저 앞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해야 돼. 이 소설의 출제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는 사실상 사건의 순서로 보자면 이 뒤에 이어질 사건의 앞부분, 뒤에 이어질 요 사건의 거의 뒷부분이야. 즉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여기가 이제 절정이라고 보면 절정 속에 결말을 삽입했어. 즉 시간의 역전, 이걸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라 그래요. 시간의 역전적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순서를 바꿔놨다.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하고 싶었던 게 결국에 지금 이건 잘 봐라. 가장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주된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여기는 이 뒷부분이에요. 여기가 가장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곳이야. 자, 잘 들어. 여기는 이 김유정의 본범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해악성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재밌는 부분을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제공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조금은 처지는 결말 부분을 앞에다 배치해서 오히려 절정이 주는 해악성을 더욱 강조해주는 역할을 가집니다. 그 뒤엔 이야기를 더욱더 강조해 준다고. 이거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절정소의 결말을 삽입하는 거. 자, 그러면서 갑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다녔다. 이거는 이놈아 나라다. 장인님은 햇손질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생각하고 짓굿이 더 댕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쓸어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 자, 여기서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니? 여기서 할아버지는 장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해됐죠?
그래서 나를 할아버지라 부른 거예요. 결국 나를 존대하는 거야.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야, 이거 하나 줄 테니까 형이라 불러봐.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근데 그거를 얘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왜? 너무나 지금 다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급하기 때문이고, 이 부분이 해악성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면서 해악성이 가장 두드러진 부분에서 갈등이 가장 최고조로 달하는 부분입니다. 예, 점순아. 이 학장이 안 했던 장모와 전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나 장모님 나오고 점순이 나와요. 내 생각에 장모님은 제 남편과 역성을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점순이는 내 편을 들어서 속으로 고소해야겠지. 점순이는 자기 편을 들 거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 아니지요. 야, 남자친구가 딸내미 아빠를 때리는데 딸내미가 가만히 있겠니? 그래서 이건 결국 나의 잘못된 예측이야.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제가 내려놓고 이제 와서는 달겨들어.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자, 에그머니,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그러고 있어. 그럼 여기서 아버지 죽인다는 것은 결국 여기서 점순이의 이중성을 알 수 있어요. 즉 성리에 대한 욕망이 반드시 있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하지만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있는 거야.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겹쳐 있다고. 내 길을 뒤로 잡아들이는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다 꺾여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기를 들어서 사뭇 나를 쪼겼다.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지도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의 얼굴만 말거니 들여다보았다. 이 자식, 장인님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하고 이 소설은 끝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알겠지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제목부터. 그럼 왜 봄봄이냐면 이 봄은 결국 청춘 남녀의 사랑의 시간이야. 그래서 왜 우리 오래 신부라는 말을 쓰지? 결혼하고 싶은 시간. 그런데 그게 봄인데 봄마다 이러는 거예요. 봄마다.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고 했죠? 막내딸이 10살이 되려면 아직 4년 남았어. 그럼 봄마다 이렇게 싸우겠네. 이해됐어? 그래서 제목이 봄 또 봄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해학적 요소입니다. 이제 어떤 걸 통해서 해학적 요소를 주고 있냐면 첫 번째, 무지한 주인공. 상황 판단이 제대로 못하는 이 무지한 주인공 자체가 해학적인 요소고요. 두 번째, 지금 여기서 보면 남녀 간의 역할이 전도되었어. 우리가 이게 지금이야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1920, 30년대니까 아직 가부장적 사회가 있을 때는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는 더 적극적이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얘가 훨씬 소극적이고 얘가 매우 적극적이다. 이것도 지금 있고요. 세 번째, 여기서 점순이의 이중성도 해학적 요소의 하나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처맞았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인물의 어떤 과장된 언행, 그 다음에 인물에 대한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으니까 희화화, 이런 것들이 해학적 요소를 주고요. 다섯 번째, 모순된 호칭 등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해학적 요소에 넣었다. 그리고 이 해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절정 속의 결말을 삽입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됐습니까?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지금 여기서는 뭐 하고 있냐면 중간중간에 향토적이고 토속적인 어떤 소재들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해됐죠? 소열도 사용하고 있고 뭐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발생한 순서에 따라 제시한 게 아니지. 얘는 역전적 구성이니까요.
그다음에 인물이 상상한 사건이 실현되지 않아서 지금 해학적인 게 유발되는 거지. 왜? 점순이는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상상했잖아. 근데 그 상상이 실현되지 않았어. 정답은 3번이네. 현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으니까 중간에 과거 내용을. 대립하는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를 달리하여. 자, 이 서술자를 달리하여가 답이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원래 1인칭인데 3인칭으로 바뀌거나 3인칭인데 1인칭으로 바꿔야 서술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작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시종일관 나는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뀐 적이 없어요. 나가 그라고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 또 만일에 1인칭이라면 이 1인칭에 해당하는 나가 변화해야 돼.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있습니다. 부분에 따라서 영수와 영호와 영희가 각각 서술자 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이 작품은 계속 시종일관 나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뀐 적이 없어. 그래서 안 돼. 공간의 변화 양상을 묘사하여 사건의 분위기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공간의 변화는 이동이 아니에요. 공간의 변화 양상을 묘사한다는 것은 여기에 지금 공간의 어떤 배경이 변화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계절의 변화 같은 거 있잖아.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 시각적으로 변화가 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것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상관없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공간 묘사가 돼 있지 않을까? 공간 묘사 자체가 안 됐죠. 자, 그다음 2번.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1번의 장인은 나와 점순과의 혼례에 조건을 걸고 있다. 예, 잘하면. 나는 점순의 시선을 의식하여 장인의 화를 돋운다. 수염 뽑았지. 점순과 합세하여 나를 제지하여 장인의 약성을 든다. 너 맞고. 그 다음에 이것 지금 여기 있는 얘도 맞네요. 여기서 지금 나에게 아무런 반응을 드러내지 않은 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갈까봐 일부러 뭐하고 있다고? 결혼시켜 주겠다라고 회유를 하거나 오히려 지금 얘한테 윽박질러가지고 윽박질러서 지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 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여기서 지금 이 기억은, 자, 앞에서 지금 기억은 뭐냐면 앞에 보면 사나시나 건승 끙끙 앓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뭐하고 있다고? 한참을 기어가서 한참을 뭐냐고 쩔쩔맸어요. 다 아픈 거지. 위해의 결과 맞죠. 위해라는 게 뭐 때리거나 해를 입힌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완력에 대응한 장인의 행위에 의해서 초래된 것도 맞죠. 그래서 가지가랑이 잡았으니까. 기억과 니은은 나의 행위에 대한 장인의 반감에 의해서 이러한 사건들 맞죠. 그래서 나도 뭐 돌을 던지고 했으니까요. 기억의 경험을 통해 회유할 것을 짐작한다. 얘 짐작 못해요. 얘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안 돼요. 장인이 우려하는 상황에 해당하고 나가 장인에게 보복을 가하는 상황과 연계된다. 맞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4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겠네. 몸싸움을 벌이면서 바지가랑이를 잡아낸 것은 역성을 드는 점순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지. 만약에 역성을 드는 점순이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였으면 여기 역성을 자신의 역성을 드는 걸 한다면 수염을 뽑아라 할 때 그때 그걸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지가랑이 아니라 수염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고요. 여기는 이 작품 출제 가능성 높으니까 반드시 이제 한번 보시고, 되도록이면 뭐 인터넷상에서 전문을 구하실 수 있으면 전문 한번 다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작품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뵐게요. 안녕.